다음 이제 무료 연애 진단 한번 볼게요. 또 배울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날 올려주신 사연이고, 무료 연애 진단에 진짜 너무 슬픕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신 글이에요. 남자분이시고 20살에 차 도색 일을 하시나봐요. 차 도색 일 같은 걸 하시나봐요. 자, 학교 다닐 때 짧게 만나서 그냥 좋아만 했었는데 이번에 사랑을 해서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로 한 3년 만나고 연인으로 한 263일 정도 만나셨다고 해요.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고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죠. 제가 차가 있어서 어디 가자 하면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추억도 많고 한 것도 많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여자친구는 가끔 마셨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술 먹을 때마다 제가 과민 반응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은 제가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여자친구가 잘못해도 항상 마지막은 제가 사과를 했고요. 그렇게 쌓여서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2월 5일 수요일에 여자친구가 알바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PC방을 갔고요. 여자친구는 알바가 항상 저녁 12시에 끝났나봐요. 근데 9시쯤에 오늘 10시에 끝나니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일단 저는 친구들이랑 있었고 해서 여자친구한테 밥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자친구를 차로 데리러 갔는데 그날에는 족발집이 제가 있던 PC방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여자친구한테 족발집이 여기 있으니까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오라고 얘기를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버스 택시 타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네 여자친구가 데리러 오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제가 10시에 데리러 오는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PC방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자친구가 거기서 빡쳤겠죠. 막 그냥 집에 갈 거라고 그러길래 제가 미안하다고 이리 오라고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이거 안 해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전화하다가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밑에 떨어진 가방을 아무튼 여자친구랑 자기랑 전화하는데 장난치고 막 웃고 그러니까 더 짜증내면서 얘기를 했고 자꾸 미안하다고 얘기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여자친구는 또 PC방에 왔어요. PC방에 왔고요. 그리고 우리 나와서 족발집에 또 갔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저보고 저리 가서 앉으라고 막 그러고 이제 조금 기분 나쁜 티를 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기분이 상해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제 친구가 저희들 풀어주려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랬고요. 거기서 바로 풀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여자친구가 많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막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어차피 평생 못 볼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럼 나 군대 가버린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는 응 제발 좀 가라, 빨리 좀 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쌓인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좀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니들끼리 먹어 하고선 나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팔로 제 옷을 잡고 앉아 이러더라고요. 전 너무 억울하고 쌓인 게 많아서 그 순간 욱해서 저 잡은 여자친구의 팔을 세 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밖에서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들어왔고요. 여자친구는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이제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족발을 다 먹고 계산하고 나와서 저는 친구랑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자친구가 없어져서 차 타고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올 때까지 기다렸고 여자친구랑 만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필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읽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이 원래 글은요 어떻게 썼냐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분이 진짜 너무 필력이 안 좋. 이 20살이고 원래 이런 글을 쓰는 이 직업이 아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벽에 바로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3시간 동안 붙잡았어요. 여자친구가 내일까지 생각해 본다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집도 보내고 저도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서 밤새고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 끝나고 여자친구 주려고 꽃을 사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럴 때 꽃을 사서 선물을 하는데 아니 평소 때 잘하지 왜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 꽃을 사줘요?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 너무 심하지 않아요? 좀 이건 난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평소 때 꽃 사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서 꽃을 사갖고 선물 아니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고맙다고 꽃 사주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예. 그런 행동하면은 헤어진 걸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만나서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 걸어다니면서 여자친구랑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봐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루코님의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예, 미루코님의 유튜브를 보였는데 조회를 하려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금요일에 여자친구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싫다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다고 설득시켜서 만났습니다. 월미도 딱 한 번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고요. 여자친구한테 이제 더 이상은 연락 안 하겠다고 잘 지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알겠다고 했고요. 근데 여자친구랑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전 남자친구가 누군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었고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도 헤어지자고 한 달 뒤 여자친구가 다시 잡고 그런 식으로 사귀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혹시 생각나면 연락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안 해줘도 돼요. 알아서 붙잡는 거니 뭐 나중에 생각나면 연락하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집 가자고 해서 여자친구 집 앞에서 차를 주차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차에서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리냐고 물어봤는데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평소에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매운 오뎅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집 가는 길에 여자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손잡자고 물어보고 손을 잡는데 여자친구가 울었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자친구를 달래주고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먼저 팔 벌리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겼습니다. 이게 여자친구도 약간 미련이 남나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만날 수 있겠다 하면서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에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약속 없다 그랬습니다. 여자친구가 월요일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대하면서 옷도 사고 살도 빼고 노력했고요. 근데
일요일에 여자친구가 할 얘기가 짧으니까 친구랑 약속 잡을 거면 잡으라고 그랬고요. 저는 거기서 눈치를 챘죠. 그래서 할 얘기가 짧으면 지금 만나서 하라고 했는데 못 나온다고 전화로 그랬습니다. 결국 완전히 헤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자고 했더니 여자친구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만났고요.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막 사귀면서 다녔던 곳 다니면서 여자친구랑 막 웃으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시면은 안 좋아요. 이게 감정을 해소시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자이가르닉 효과에 위배됩니다. 자이가르닉이 뭐냐면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은 인간들은 어떤 걸 갖다 완전히 해소시켜 버리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이가르닉은 이걸 완전히 해소시키지 않고 감정의 미해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심리학 효과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 회포 풀고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감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아무튼 나중에 그래도 나중에 또 제외는 되시겠지만 이런 행동이 되게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자, 아무튼 매일 마주쳤다고 계속 생각났다고 그래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고 학교에 안 다니고 집도 멀어서 마주칠 일 없다고 절 계속 안 보니까 생각 안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랑은 헤어져 있던 기간이 한 달이고 저희는 아직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이건 되게 20살짜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경험이 짧으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기도 한데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는 왜 생각이 나는데 지금 나는 왜 생각이 안 날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걔는 한 달이고 지금 너는 2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참 그런 되게 그 수학 공식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인간의 내면에서는 가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이거 다른 사연들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런 식으로 인간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딱 한 달 만에 보고 싶어서 제외를 했으니까 나도 한 달 만에 그 남자랑 똑같으니까 한 달 만에 제외가 된다? 그 남자랑 나랑은 다르잖아요. 그 남자랑 우리 그 잼따님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 잼따님이랑은 완전 다른 사람인데 이거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프레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큰데 그거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잼따님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해. 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인간은 자기의 내면에 생긴 그 마음가짐이나 마음 상태를 갖다가 완전히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죠. 걔는 한 달이고 너는 2주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난 거다? 걔는 학교에서 계속 마주쳤으니까 생각나고 너는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 생각이 안 난다?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연애하는데 서로 안 마주친다고 해서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도 있으시지만 서로 안 마주치면 생각 안 나요? 여러분도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 마주쳐도 안 봐도 생각 계속 나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이거 너무 다른 사연을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그리고는 잼따님이 너는 나 아직 좋아하냐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튜브 보셨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해요. 너 아직 나 좋아해?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 나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아직 많이 좋아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보고 싶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전 여기서 또 기대를 했죠. 근데 여자친구는 저랑 사귀면서 헤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때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한 번 드니까 계속 든다고 결론은 결국 헤어지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그게 충격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됐겠죠. 예. 내가 보기에는 그 초반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났냐면 전체적인 주도권 문제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남녀 간에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좀 장기 연애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주도권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돼요. 누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문제가 순간순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이 시소라는 게 시소 게임이 왔다 갔다 이 시소 게임이 왔다 갔다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응? 여기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이 연인 관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주도권이 어디로 나뉘느냐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분이 하신 행동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프레임이 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쫓아다니기만 하고 항상 갈구하는 쪽은 아니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갈구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뭐 항상 데리러 갔던 점도 그렇고 여자친구를 항상 차를 타고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버릇을 나쁘게 하는 요인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리드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떤 어디 가자 막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좀 리드를 하는 부분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예.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그 중간에도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예, 일단 제가 또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때리고 막 이렇게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행동들이 아까 전에 맞다 그거요 그거 그 군대 가라고 했을 때 군대 가 막 이렇게까지 여자친구가 얘기를 한 것도 이 남자친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남자로서 존중하고 있지 않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친구 손을 갖다가 막 때리는 행동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점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거 아니더라도 헤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 그렇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 세계에서 합리화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어떤 계기점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아까 전에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전 남자친구는 한 달 만에 연락을 해서 만났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거고 너는 2주 만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절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아까 우리 낮에도 우리 카페에다가 어떤 분이 프레임이론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나는 좋아하는 날 쫓아다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던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게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마다 자기의 자존감이나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쉬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분은 쉬운 게임을 좋아하는 것 뿐이지 그죠? 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으면요 쉬운 게임을 원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갖다 되게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나는 쫓아다녔는데 잘 되는데요? 사귈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가치를 낮게 만드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다른 분들은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은 여러분들 제외할 때 꽃다발 사들고 가고 상대방에게 편지 쓰고 매달리고 호소하면요 받아줘야 돼요. 잘해주면. 근데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금 미르코의 생존년에 지금 119회차 하는데 진짜 쫓아다니다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한 가지 사건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싸워서 헤어졌다면요. 제외도 빨라요,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제외를 10년차 시켜드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그냥, 미안해. 나 그때는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소하고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되게 커요. 누군가 누구를 쫓아다니고 프레임적으로 나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사람과 계속 만나면 미래가 발전이 없어 보인다. 나의 미래가 암울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누가 어떤 사람이 1, 2년 만났는데 그냥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헤어지고 싸워서 헤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만약 그렇게 헤어졌으면 만나는 것도 되게 편하지. 쉽죠. 그죠? 그 순간의 감정만 되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커플들은 많이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헤어지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여러분을 쭉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요. 예. 앞으로의 관계적인 발전에서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행동이 변한 게 없고 앞으로도 변할 게 없다라고 느낀 상태에서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싸우고 그런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미쳤게요, 그런 걸. 1년이나 2년을 만나는데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헤어졌고요. 여자친구는 지금 당장 후회도 안 한다고 하고, 이 여자친구는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사연을 쭉 읽어봤을 때 여자친구가 지금 당장은 후회를 안 해도 좀 시간 지나면 후회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 여자친구분도 연애를 해봤다고 하지만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해본 것도 처음이고, 이 남자분이 그래도 좀 차를 가지고 여기저기 뭐 여자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데려다 주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자 쪽이 20살짜리 여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어요, 이 남자를 만나는 게. 그래서 아마도 이 여자분은 이 남자를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나고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예. 그리고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미련이 많이 남아. 그래서 나이가 어리시고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요, 미련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첫 연애를 한 거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련이고, 그래서 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고 이제 밥 다 먹고 여자친구가 집 가야 해서 차를 타고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참으려고 했지만 끝내 눈물을 펑 터지더라고요. 여봐요. 이 여자분이 그래도 이 미련이 많이 남는 데니까, 아까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서 여자분이 자꾸 이렇게 만나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계속 만나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꾸 만나게 되면은 이게 눈물이 펑 터지고 뭔가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조금만 하면 넘어오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감정적인 해소예요. 이게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두 번째죠. 이게 얘가 지금 두 번째 헤어지자고 했을 때 두 번째 우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울까요? 여러분도 울 것 같아요? 안 울어요. 예. 더 이상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예, 걔한테 헤어짐이라는 큰 헤어짐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지게 만들고 나서 내가 재회도 가능한 건데, 지금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나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만나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가치는 어때요? 나는 이 여자친구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나는 뭐라고 해야 돼?
내 자존심도 없이 진짜 상대방을 어떻게든 제외를 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쫓아다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에 대한 가치는 만나면 만날수록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내가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나쁜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다 좋게 받아준다? 그러면 상대방을 좋은 식으로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응? 자, 아무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우니까 여자친구가 손잡아주면서 울지마 그러면서 저를 안아줬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음을 그치고 집에 데려다주고 여자친구한테 카톡으로 잘 지내라고 아프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도 저한테 다이어트 하지 말고 밥 잘 먹으라고 하고서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끝났지만 저는 제외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라 그런지 헤어진 지 12일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잊지를 못했습니다. 일이 힘든 와중에도 전 여자친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일이 힘드니까 전 여자친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일이 많이 힘들잖아요. 인간의 내면에서는 철저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잼따님의 내면에서는 뭐예요?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일한다라는 건 뭐야?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돼요. 내가 힘들게 일하고 막 일하느라고 다른 여자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전 여자친구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일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다른 여자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밤새 야근을 하고 그래. 그러면 다른 여자 생각이 나겠습니까? 전 여자친구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전 여자친구 생각이 나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전 여자친구가 더 쉬우니까. 예, 내가 일은 많이 힘들고 다른 여자 만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전 여자친구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흐름인데, 전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또 헤어지자고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잡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지만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저랑 둘 다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뭐, 들을 때마다 너무 슬프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프레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여자친구가 미련이 많이 남을 거고 이렇게만 안 했으면 연락이 한 달 뒤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인이 잼따님이 많이 해소시켜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달보다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연락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선택권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해야 돼요. 여자친구가 언제까지 나를 선택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가 배운 이 메타프레임상 맞는 겁니까? 내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내가 만나자고 하고 상대방 항상 기다리게 만들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락할 때도 제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연락하고 나서도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내가 연락하는 쪽이 돼야지 유리한 거지. 항상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연락이 오면 좋은 상황이기는 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는 연락을 기다리게 된다고. 연락을 기다리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끌려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이 안 오더라도 이 제외를 하실 때는 연락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잼따님 사연은 제외가 됩니다. 예. 제외가 충분히 가능해요.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달에서 3달, 2달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된 프레임도 보여줘야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다닌 내가 남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좀 이렇게 하면은 편한 친구는 될 수 있겠지만 남자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편한 친구로 가끔씩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뭐 다른 여자분들도 다 들어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자기가 존중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거든요. 예, 그냥 단순히 데리고 놀 수 있는 남자친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 믿고 내가 애를 낳고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내가 나중에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키우는데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존중하지도 못하고 내가 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야 너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를 갖다가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람 밑에서 애를 키우고 살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그럴 수가 없게 돼요. 예.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게. 자,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이게 당연히 그런 거예요.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은 가입 인사 같은 데 쓰시는 거 저도 가끔씩 이렇게 계속 보거든요. 저는 다 봐요, 사실. 가입 인사 쓰시는 거 다 보는데, 보면은 항상 여자분들이 뭐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지향하는 바겠죠. 예. 자, 그럼 잼따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예.